아직도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피땀 흘려서 번 내 돈들의 가치가 녹아내리고 있다는 걸 말이죠. 정부는 위기가 올 때마다 그리고 각종 정책으로 돈을 마구 찍어내고 그럴 때마다 내 통장 속 돈의 실질 가치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 건강과 시간으로 바꾼 돈의 가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이걸 바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고 보이지 않는 세금이라고 하는 건데요. 안타깝게도 인플레이션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내 돈을 지키려면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 많습니다. 반대로 경제에 대한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은요, 돈을 벌면 저축만 하는 게 아니라 리스크가 있더라도 투자를 하는 선택을 반드시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인플레이션을 해칭할 수 있는 자산은 어떤 게 있어요? 바로 금과 비트코인, 부동산, 주식 같은 것들이 있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요,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과 실물 금을 비교를 해보고요. 도대체 비트코인이 뭐고 비트코인이 어쩌다가 탄생을 했고 왜 주목을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금과 비트코인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안전한 자산일까요? 많은 분들이 안전자산인 금을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개인들과 기관, 국가들이 금 대신에 비트코인에도 눈을 돌리고 있죠. 시대의 흐름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대의 흐름이 변하면서 화폐의 흐름도 변하고 있죠. 수백 년,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사람들은 지금처럼 종이화폐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물밀교환 시대였죠. 그러다가 사람들은 조개껍데기나 쌀, 가축 같은 것들로 돈을 삼아서 거래를 했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문명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전하니까 금속 화폐가 등장하게 됐는데 동이나 은, 금 같은 금속들로 동전을 제작하면서 화폐다운 화폐가 생겼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지폐가 나오고 지금의 신용화폐까지 생겨나게 된 거죠. 화폐의 역사를 보면요, 그 중에서도 금은 반짝이고 변하지 않는 성질 덕분에 오랜 기간 동안 진짜 돈 취급을 받아왔고 지금도 여전히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집트 시대부터 수천 년간 금은 귀하고 썩지 않는 가치 저장 수단이었으니까요. 실제로 나라 돈의 가치가 폭락해도요, 금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에 속하죠. 예를 들어서 1970년대에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에 시달릴 때 금 가격은 연평균 35%씩 폭등했었는데 이렇게 희소하고 모두가 인정하는 자산인 금은 긴 역사 속에서 안전자산의 역할을 해왔다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금에도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무겁고 운반이 어렵고 무엇보다 나눠서 쓰기가 불편하다는 문제가 있죠. 게다가 1971년에 미국이 달러와 금 교환을 중단하면서 금본위제가 무너진 이후로 종이돈은 사실상 무한정 찍어낼 수가 있는 지금의 신용화폐가 됐는데 그렇게 되면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정부와 중앙은행이 찍어낼 수 있게 됐죠. 그 결과로 달러 같은 화폐의 가치는요, 수십 년 사이에 크게 하락했고 지금도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보고서에 따르면요, 미국 달러는 1971년 이후에 구매력이 98%나 붕괴가 됐다고 합니다. 즉 1달러로 살 수 있던 물건을 이제는 50배 가격을 줘야 살 수 있다는 뜻이고 만약에 1971년에 1억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있었다면 지금 그 1억의 실질 가치는 200만 원이 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금은 수천 년간 가치가 유지가 됐지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화폐는 몇십 년 만에 가치가 거의 증발해버린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렇게 시대가 변하면서 화폐의 형태와 흐름도 계속해서 변화해왔고 지금도 어쩌면 또 한 번의 변화의 시점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화폐로 쓰일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자주 언급이 되는 게 비트코인이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신용화폐는 국가가 필요할 때마다 마음대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얼핏 보기엔 정부가 경제를 살리려고 돈을 푸는 게 나쁘지 않아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문제는요, 위기가 올 때마다 천문학적인 돈을 찍어내다 보니까 이제 세상에 돈이 넘쳐나고 물가가 끝없이 오르는 구조적인 결함이 생겼다는 겁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을 장난식으로 하지만 실제로 월급이 오르는 속도보다 물가가 오르는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예를 들어서 2020년 코로나 위기 때를 보면요, 미국 연준은 단 한 해 동안만 3조 3천억 달러를 새로 풀어버렸습니다. 이 규모는 그해 유통 달러의 20%가량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었는데 돈을 풀어서 단기적으로 경기는 부양됐지만 그 후유증이 어땠을까요? 2022년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요, 41년 만에 최고치인 8.5%까지 오르기도 했고 여전히 후유증이 남아있는 상태죠. 돈이 풀린 대가로 물건값이 폭등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돈의 구매력이 급락하게 됐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요, 1,000원 정도 하던 과자 한 봉지가 이제 2,000원을 넘었다는 건 쉽게 찾아볼 수 있고 투자를 안 하고 저축만 하면 돈을 잃지 않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더 빠르게 돈을 잃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의 무서움이고 국가가 사회를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 걷는 보이지 않는 세금이라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은행 시스템에도 있습니다. 은행은 사람들의 예금 중 일부만 남겨두고 나머진 대출을 해줍니다. 이걸 지급준비율 제도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지급준비율 20%라면 은행은 1,000만 원을 예금 받으면 그 중에서 200만 원만 남기고 800만 원은 또 다른 사람한테 대출해줍니다. 이렇게 빌려준 800만 원이 다시 누군가의 예금이
모금이 되고 그 중에서 20%만 또 남긴 채로 다시 대출하고 이렇게 돈이 눈덩이처럼 복사가 되는 거죠. 1,000만 원으로 시작된 돈이 5천만 원까지 불어나게 되는 신용 창조의 마법인데 이렇게 시중 통화량이 계속 불어나게 되면요. 물가 상승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 은행 시스템은요. 태생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물론 이런 화폐 시스템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할 수 없지만 갈수록 심해지는 빈부격차와 걷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금 화폐 시스템은 큰 전환점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죠. 왜냐면 2008년 금융위기나 2020년 코로나 위기 때처럼 국가 부채 위기가 올 때마다 중앙은행들은 돈을 찍어내서 위기를 덮어왔지만 이제는 그 부작용으로 물가는 폭등했고 자산 거품은 극에 달하고 빈부격차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니까요. 결국엔 언젠가 이 빚잔치를 청산해야 될 때가 오고 있는데 그 대안으로 나온 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정부와 중앙은행이 마음대로 화폐를 찍어내니까 기존 화폐 시스템을 못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은행도 정부도 믿을 수 없고 누구도 함부로 화폐를 찍어내거나 통제할 수 없는 돈이 필요하다는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2009년 1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익명의 개발자가 비트코인을 세상에 내놨습니다. 비트코인은 인터넷에서 탄생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화폐인데 디지털 금이라는 별명답게 아무나 막 찍어낼 수 없도록 설계가 되어 있죠. 총 발행량은 2,100만 개로 제한이 되어 있고 누구도 함부로 추가로 발행할 수 없습니다. 통화 공급이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구조인 거죠. 중앙은행이 마음만 먹으면 돈을 무한대로 찍어내는 지금 시스템과 다르게 정확히 정반대의 화폐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탈중앙화 네트워크 위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어느 정부나 기관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장부를 검증하니까 누구도 조작하거나 부정할 수 없는 화폐 시스템이 구현이 된 거죠. 즉 비트코인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등장한 누구도 멈출 수 없고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화폐라고 할 수 있고 오히려 기존에 있던 어떤 돈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통화 시스템이 됐습니다. 물론 초창기에는요 비트코인을 호기심 정도로만 여기고 무시하는 분위기도 많았죠. 하지만 지금은요 상황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비트코인은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개인들은 물론이고 기업과 기관들이 인정하는 자산이 됐고 현재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비트코인 한 개에 1억 3천만 원이니까 가격이 증명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블랙록 같은 미국의 대형 자산 운용사도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거나 ETF를 출시하기도 했죠. 한마디로 중앙화된 종이 돈의 시대에서 탈중앙화 디지털 자산의 시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게 된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믿음과 자본이 몰렸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은 금과 마찬가지로 희소성이 있는 자산이고요. 네트워크 효과로 갈수록 신뢰와 수요가 높아지고 있죠. 그 결과로 비트코인 가격은요 2010년엔 몇백 원도 안 했지만 이제는 1억이 넘어가고요. 초기에는 극소수의 사람들만 가치를 알아봤지만 시간이 갈수록 디지털 금으로 자리를 잡아가면서 큰손 투자자들이 한면을 움직임 덕분에 계속해서 몸집이 커져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도 분명히 훌륭한 자산은 맞고 앞으로도 그럴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죠. 하지만 디지털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금은 몇 가지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금은 무겁고 휴대가 불편하다는 겁니다. 큰 금괴 하나만 들어도 무게가 상당한데 반면에 비트코인은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만 있으면 수십억 원어치도 몇 분 만에 전송할 수 있죠. 실제로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이용하면요 거액을 해외로 보내는데도 수수료가 겨우 몇천 원 수준이고요 10분 정도면 결제가 완료됩니다. 반면에 금을 해외로 옮긴다면요 비행기에 실어 나르고 세관을 거치는 과정까지 며칠이 걸리고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겠죠.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요 금 하나 금괴는 정해진 단위로 거래를 해야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쪼개서 거래하기가 어렵고 진짜인지도 검사가 필요하지만 비트코인 한 개를 1억 분의 1까지 쪼개서 송금할 수 있고 블록체인 기술로 자동으로 검증이 됩니다. 똑똑한 컴퓨터 알고리즘이 모든 거래를 직접 검증하니까 위패나 이중 지불 걱정도 없죠. 그리고 세 번째 단점은요 금의 공급은 제한적이지만 매장량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불확실합니다. 새로운 금광이 발견될 수도 있고 만약이라도 채굴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더 많은 금이 시장에 쏟아져 나올 수도 있죠. 실제로 지구상의 금은요 지금은 약 20만 톤이 채굴이 되었고 앞으로도 수만 톤이 나올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반면에 비트코인은요 애초에 2100만 개로 발행량이 딱 정해져 있고 이미 90% 이상이 채굴된 상태죠. 2140년쯤 마지막 비트코인이 채굴되면요 더 이상 공급이 늘지 않도록 프로그램이 짜여져 있는데 이거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완벽히 예측 가능한 희소 자산인 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글로벌 자본의 흐름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산시장의 본질은 혁신으로 자본이 이동하는 흐름을 보여줬을
있습니다. 과거 50년을 돌아봐도요, IT 기술이나 인터넷같이 세상을 바꾸는 혁신이 등장할 때마다 돈은 전통 자산을 떠나서 그쪽으로 몰렸었죠. 최근에는 AI 쪽으로 돈이 쏠리는 움직임도 보여주기도 했는데, 그 결과로 전 세계 자본시장에서의 금의 비중이 줄어들고 신흥 자산들의 비중이 커지기도 했죠. 물론 여전히 금의 시가총액이 압도적이긴 하지만 성장 가능성이 있거나 혁신이 될 만한 곳에 돈이 쏠리는 흐름은 아주 자연스럽고 필연적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디지털 혁신의 결정체인 비트코인으로 자본이 이동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역사적 필연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종합해보면요, 금은 현재 진행형 안전자산이고 비트코인은요, 미래형 안전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금의 또 다른 치명적인 단점은요, 현금 흐름을 창출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죠. 하지만 비트코인은 다릅니다. 디파이를 이용하거나 각종 거래소 시스템을 이용한다면요, 연평균 3에서 4%대 이자를 받을 수가 있죠. 인플레이션 해칭도 되고 성장 가능성도 높은 자산인데, 이 정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나온다는 건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거겠죠.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이 성장하면서 수많은 알트코인들도 시장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현재 존재하는 코인 종류만 해도요, 무려 2만 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비트코인은 다른 잡코인들과 격이 다르죠. 왜냐면 비트코인은 처음부터 화폐로서의 철학과 설계가 확고했고 최초의 암호화폐이면서도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검증된 네트워크이기 때문이죠. 반면에 다른 알트코인들은요, 아무나 쉽게 만들 수가 있고 심지어 장난으로 만든 코인조차 시총이 수조 원으로 불어났다가 폭락하는 일이 아주 흔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질 거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현재는 2만 개 가까운 코인들이 있지만 나중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상위 100개 정도의 코인들만 살아남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알트코인은 손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시가총액, 유동성, 신뢰도 측면에서도요, 비트코인은 비교 불과 1위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자산을 지키고 불리고 싶다면요, 다른 암호화폐보다는 비트코인에 집중하는 게 훨씬 현명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비트코인을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자면요, 강남 땅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도 강남 땅의 가치를 몰라봤을 때 강남 땅을 미리 선점해둔 사람들은 큰 부를 얻었던 것처럼 비트코인도 현재 강남 땅처럼 기반이 다져지고 건물을 올리는 과정 중에 있다고 할 수 있죠. 만약에 50년 전으로 돌아가서 강남 땅에 투자할 기회가 생긴다면 투자를 안 할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지금 비트코인도요, 강남으로 비유하자면 1980년대 강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전히 성장 가능성도 높고 공급이 한정적인 자산이고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알아보게 된다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물론 이렇게 말을 해도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손이 안 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당장 최근만 하더라도 비트코인 가격이 30%씩 빠지기도 했으니까요. 최근에 보신 것처럼 비트코인 가격은요,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을 치고 가끔은 하루 만에 10%씩 가격이 빠지기도 합니다. 지금은 그나마 ETF가 출시가 되고 국가와 기관들이 매집을 해가지고 이 정도밖에 안 빠지는 거지, 예전엔 훨씬 더 가격 변동이 심했었죠. 하지만 아무리 가격 변동이 심하다고 해도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본질적인 가치나 네트워크는 멀쩡했다는 겁니다. 즉 투자자들의 심리로 가격만 바뀌고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는 거죠. 비트코인 가격 폭락의 대부분은요, 거시경제 요인이나 유동성 영향이 훨씬 컸습니다. 중앙은행들이 긴축을 한다던가 금리 인하를 안 한다고 하는 조짐이 보일 때마다 기술주 같은 주식들이 하락하고 비트코인도 함께 조정을 받는 움직임을 보여줬죠.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금 시가총액의 10분의 1도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디지털 금이라고 하지만 당연히 금보다 가격 변동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알아보고 비트코인 시총이 더 커지게 된다면요, 지금처럼 가격 변동이 심하진 않겠죠. 그리고 그때가 되면요, 비트코인 한 개에 1억, 2억이 아니라 10억까지 올라 있을 겁니다. 게다가 차트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아무리 변동성이 크다고 하더라도요, 꾸준히 우상향 해온 자산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비트코인은 반감기를 기준으로 4년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아직까지는 그 반감기 사이클에 영향을 받는 모습입니다. 올해까지가 반감기 사이클로 상승장이고 내년부터 하락장에 돌입하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무서워할 게 아니라 오히려 수량을 더 모아가고 늘려가기 좋은 기회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들고 있는 신용화폐는요, 1년 뒤, 5년 뒤에 무조건 가치가 하락하지만 비트코인은 가치가 오를 확률이 훨씬 높으니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단기적인 가격 변동에 훨씬 더 영향을 받는 모습이죠. 단기간에 돈 좀 벌어보겠다고 뛰어든다던가 조금만 떨어지면 겁먹고 패닉셀하는 걸 반복합니다. 하지만 내가 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지, 그리고 비트코인은 왜 탄생을 했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가격이 하락하는 게 오히려 기회로 느껴질 겁니다. 물론 기회비용을 생각하고 트레이딩 목적으로 접근한다면요, 이제 1년에서 2년 정도는 코인 시장에서 발을 빼는 게 맞긴 한데 10년 뒤, 20년 뒤에 내 자산을 지키고 불리는 게 목적이라면 비트코인에 반드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것 같아요. 무조건 비트코인이 정답이라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가치가 우상향하는 자산 몇 개는 골라두고 그걸 꾸준히 모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선택한 것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인 거죠. 비트코인이 세상에 나온 지도 17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변동성이 심할 거고 큰 폭락과 상승을 겪게 될 겁니다. 닷컴 버블 때도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사라졌지만 결국에 살아남는 기업은 엄청난 성장을 한 것처럼 코인 시장도 결국에는 알트코인 대부분이 사라지고 그리고 지금보다 훨씬 더 성숙해져 있겠죠. 과거에도 폴더폰이 최고일 때가 있었지만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모두 갈아탄 것처럼 돈의 세계도 지금 비슷한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어온 현금 위주의 패러다임에서 디지털 자산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옮겨가는 과정 중에 있죠. 최근에 현금이 없는 시대로 접어들었다가 이제는 카드도 필요 없이 핸드폰만 있으면 결제가 되는 시대가 됐고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실생활에서 결제가 가능하기도 하죠.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합니다. 현재 신용화폐 시스템은요, 구조적으로 한계에 도달했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서는 신용화폐 대신에 다른 화폐가 쓰이게 되겠죠. 그 중에서도 가장 확률이 높은 게 암호화폐나 CBDC인데 비트코인은 네트워크 자체가 다른 암호화폐에 비해서 느리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쓰이는 화폐처럼 쓰이진 않겠지만 디지털 금의 역할을 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앞으로 불을 쥐는 사람과 뒤처지게 되는 사람이 갈리게 되겠죠. 여전히 낡은 옛날 방식을 고집한다면 뒤처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내 자산을 지키려면 얼마나 빨리 이 흐름을 읽고 장기적인 신념으로 기다릴 수 있냐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현재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중심축도 서서히 옮겨가는 조짐이 보입니다. 각국에 있는 중앙은행들조차 금 대신에 디지털 통화 도입을 논의하고 있기도 하고 한국에서도요 CBDC 이야기가 자주 나오기도 했고 실제로 최근에도 이슈화는 되고 있지 않지만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이미 시대의 흐름이 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고 직장 다니면서 저축하는 건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잘 살아가는 방법이 아니죠. 안정성보단 변동성을 선택하는 게 더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단순하게 저축이 아니라 어떤 걸 저축하는지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무조건 비트코인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죠. 이 세상에서 100%라는 건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올인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 일부에 담아가는 걸 고려해보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저도 비트코인 사이클 상으로도 그렇고 올해 연말에 금리 인하를 할 거라고 생각해서 마지막 연말 랠리가 나올 거라고 보고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게 되면 그때 좀 팔았다가 다시 떨어지면 사가지고 수량을 늘리는 게 목표였거든요. 근데 최근에 생각보다 많이 가격이 빠지게 돼서 아무래도 매도가 아니라 다시 분할 매수를 해야 될 시점이 온 것 같아요. 비트코인으로 돈을 번다기보다는 저는 장기적으로 비트코인 개수를 늘려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좀 아쉽긴 하지만 이때 사야지 또 언제 사겠어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